병원 대기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가운데 윤정이는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8배 나이에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어진 그녀의 모습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손에 든 진료 접수증을 바라보며 오늘따라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정기 검진인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기실에는 나이 지긋한 환자들이 조용히 앉아 각자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회색 머리, 야윈 볼, 그리고 창백한 얼굴.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죠. 정희는 무심코 그 남자를 바라보다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금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곳으로 좋은 기운과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의 모양까지. 7년 전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으며 영영 안녕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박성호였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접수증이 바들바들 떨렸죠. 평온하게 살아온 지난 7년의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성우는 정희를 알아보지 못한 채 기침을 하며 처방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리 몹시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희가 기억하는 당당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병색이 짙게 드리운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마주치게 된 거지? 정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병원 중에서 하필 오늘 이 시간에 같은 곳에 앉아 있다니.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우가 또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그 기침 소리가 유독 거칠고 아파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움, 그리움, 안쓰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글픔까지. 윤정희 환자분. 간호사의 부름에 정희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우도 그 목소리에 반응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성우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고 진료실을 향해 걸어갔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정희의 머릿속은 온통 성우 생각뿐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시간을 보냈죠. 특별히 큰 이상은 없고 간단한 수치 변화만 있습니다. 약 드시고 다음 달에 다시 검진 오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대기실을 힐끗 보니 성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7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황스럽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동네 어귀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이혼 후 지난 7년간 홀로 꾸려온 삶의 터전이었죠. 정인의 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셨네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네.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인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병원 다녀왔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정기 검진이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표정에는 평상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웃 사장도 그것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선 정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좁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가게 안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테이블 4개, 의자 8개. 모든 것이 그녀 손으로 닦고 정리한 것들이었죠. 성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병원에는 무슨 일로 왔던 걸까?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이혼 후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의 마주침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순대를 썰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병원 대기실에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왠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손님들과 나누는 사소한 대화조차 오늘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네 소식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웠을 텐데 오늘은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늦게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희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바닥을 닦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성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야윈 모습이었을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희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었습니다. 7년 전 이혼하면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성우와 처음 만났던 25살 결혼식을 올렸던 27살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51살까지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지막 날까지. 이튿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얼굴이 부어 있었지만 가게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것은 그녀에게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갈 이유였고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자. 정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우를 다시 만나게 될까?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손님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찾아왔고 그녀도 평소처럼 음식을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가게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7년간 이렇게 평온하게 조용하게 살아왔는데 단 한 번의 마주침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희는 자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복잡한 감정을
단순히 예민함으로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인연이었고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마음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혹시 박성우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정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환자분께서 응급 상황이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보호자 연락처가 이 번호로 되어 있네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우가 응급 상황이라니. 그런데 왜 자신의 번호가 보호자 연락처가 되어 있는 걸까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원 이름을 알려주자 정희는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박성우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 기능 악화라니. 며칠 전 병원에서 본 성우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환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로 들어간 정희는 침대에 누워있는 성우를 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성우 씨. 정희는 조용히 불러봤지만 성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돌아보니 낯익은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 정희는 순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미영 씨. 그 여자는 성우와 재혼했다던 미영이었습니다. 미영은 정희를 보자 눈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연락? 지금 법적 보호자는 저예요. 전 부인이 왜 끼어요? 미영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참 웃기네요. 이혼한 전 부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미영의 차가운 말에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이혼한 사이였으니까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오셨나요? 환자분 상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간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희와 미영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이식이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6개월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요. 6개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우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였다니.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정희와 미영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저 사람과는 끝이에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저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혼자 두겠다는 건가요? 제가 그러던가 말던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미영의 냉정한 말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성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이 뭐가 어떻다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미영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 돌봐주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미영이 나가고 나자 병실에는 정희와 성우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성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이였습니다. 성우의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정희는 무의식 중에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성우 씨 정신 좀 차려봐요.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성우가 걱정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후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희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성우 씨? 정희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성우는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는 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들어가도 될까? 성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성우는 테이블 중 하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희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마주 앉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살아는 있네. 성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는 그 웃음이 가슴 아팠습니다. 미영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떠났어. 짐 다 빼고 연락도 끊었지. 그럼 지금 혼자 계신 거예요? 응, 염치 없지만 이제 기댈 때가 너밖에 없구나. 성우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내팽개치고 떠난 남자가 빚만 남기고 사라졌던 그 사람이 이제 와서 기댈 곳이 자신밖에 없다니. 정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알아. 너한테 빚만 떠넘기고 다른 여자 따라가고 정말 짐승만도 못했어. 정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사과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갈 곳이 없어. 미영이도 떠났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렸어. 성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성우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정인의 전 남편 아니야? 맞네,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야. 참 뻔뻔하기도 하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성우 씨, 일단 가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정희야, 제발.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얘기해요. 정희는 성우를 재촉했습니다. 성우는 아쉬운 듯 정희를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와도 될까?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성우가 나간 후에도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정희 씨, 그 사람 정말 전 남편 맞아? 병들어서 온 거 아니에요? 조심해요.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웃들의 걱정 섞인 충고가 정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만 끄덕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호의 야윈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기댈 데가 너밖에 없구나.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성호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초라하고 아픈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와주자니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고 외면하자니 양심이 아팠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성호가 다시 올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오지 않을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을 본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 사람 누구예요?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정희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성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혹시 어디서 쓰러진 것은 아닐까? 병원에 입원한 것은 아닐까? 저녁이 되어서야 성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습니다. 성호 씨, 괜찮으세요? 정희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호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성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호가 의자에 앉자마자 몸을 흔들거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성호를 부축했습니다. 성호 씨, 괜찮으세요? 어지러워. 성호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급히 물을 가져다 줬지만 성호는 제대로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지금 당장. 정희는 서둘러 택시를 불렀습니다. 성호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우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성호는 계속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성호 씨, 정신 차려요. 정희는 성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성호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정희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그 사람은 괜찮은가요? 간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술이라니.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누가 수술 동의를 한다고 했어요? 정희가 돌아보니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미영 씨?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어요. 그런데 당신이 왜 수술 동의를 해요? 미영은 정희에게 다가와서 펜을 빼앗았습니다. 법적 배우자는 아직 나예요. 동의권은 제게 있다고요. 의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분이 정식 보호자신가요? 저입니다. 저 여자는 이혼한 전 부인이에요. 미영의 말에 정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미영 씨, 그럼 수술 동의를 해주세요. 지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동의는 무슨 동의요? 저는 동의 안 해요. 미영의 차가운 말에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성호 씨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제 상관이에요? 저는 이미 손 뗐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인이잖아요. 정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냉정했습니다. 법적으로 부인이라고 해서 뭐든지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고요. 미영 씨, 제발. 정희는 미영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영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당신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동의권이 없으면 제가 동의 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강제로 할 건가요? 미영은 동의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람 일에는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정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미영 씨,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잖아요. 사랑? 웃기지 마세요. 돈도 없고 병들기만 한 남자를 누가 사랑해요? 미영의 냉정한 말에 정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래서 이혼한 거 아니에요? 정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미영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급박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저는 동의 안 해요. 끝이에요. 미영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혈액형이 맞는 기증자가 있다면 그분이 동의서에 서명할 수는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정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혈액형 검사해 주세요. 정희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비웃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간을 줄 건 아니죠? 이혼한 전 남편한테? 정희는 미영을 노려봤습니다. 당신보다는 낫겠네요. 정말 웃기는 일이네요. 버린 남편 살리려고 간까지 주겠다니. 미영은 핸드백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가요. 앞으로 그 사람 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미영이 나가고 나자 정희는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혈액형 검사해 주세요. 제가 해보겠어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간 기증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 사람을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성호가 있는 중환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 성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희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의료진들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희 씨, 간호사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보자고 하시네요. 정희는 서둘러 의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액형과 기타 검사들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간 기증 수술은 기증자에게도 큰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이니까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의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겠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가족은 없어요. 혼자 사니까 제가 결정하면 돼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는 펜을 들고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우와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을 올렸던 날, 아이를 갖지 못해 슬퍼했던 날들, 성우의 사업이 망의 빚에 시달렸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이혼하게 된 그 마지막 날까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희는 자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성우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정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혹시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성우 씨도 나도 괜찮을 거야.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정희의 간 일부를 떼어내서 성우에게 이식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희에게는 가족이 없었고 성우의 가족들은 이미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정희가 깨어났을 때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성우의 안부였습니다. 성우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정희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시고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니. 며칠 후 정희는 겨우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우가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성우는 의식은 있었지만 아직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성우 씨, 정희가 조용히 불러봤습니다. 성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야, 너.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좀 나아질 거예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뭘 한 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성우는 자책하며 울었습니다. 정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빚만 떠넘기고 다른 여자 따라가고. 성우는 목을 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성우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손을 빼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아직 몸이 약하시잖아요. 정희야, 나 다시 기회를. 성우 씨. 정희는 성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은 회복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요. 성우는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가봐야겠어요. 병원비도 정리해야 하고. 병원비는 제가 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희는 담담하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성우를 살렸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정희는 원무과 직원을 만났습니다. 수술비가 상당히 나왔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제가 낼게요. 분할 납부로 해주세요. 전액을 다 내시겠다고요? 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정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분식집 수입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희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분식집으로 돌아온 정희를 보고 이웃들이 놀랐습니다. 어머, 정희 씨, 어디 아프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괜찮으세요? 정희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이웃들의 궁금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져 있었거든요. 혹시 그 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 나타난 다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보였잖아요. 이웃들의 추측이 이어졌지만 정희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간 기증 수술을 받았다고 말하면 더 큰 소동이 벌어질 게 뻔했거든요. 가게를 다시 열고 며칠이 지났을 때 성우가 나타났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여기 왔어요? 아직 몸조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 또 소란이 벌어질 텐데. 퇴원했어. 그런데 갈 곳이 없어서. 성우의 말에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은 이미 집을 빼고 떠났고 성우는 정말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사람들이 봐요. 정희는 성우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성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일단 몸부터 완전히 회복하세요. 그 다음에 생각해봐요. 하지만 지금 당장. 성우 씨. 정희는 성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병원비 때문에 빚이 늘었고 몸도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성우는 죄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금은 서로 상황이 어려운 거죠. 정희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우 씨도 아시잖아요. 제가 간 기증 수술을 받았다는 걸.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고마워. 고맙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선택이었으니까.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성우에게 눈짓을 보내며 주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정희는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 당분간은 이렇게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소문도 나고 장사에도 지장이 있고요. 성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어. 몸 회복되면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얘기해봐요. 성우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성우가 나간 후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성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회복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하시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당부를 듣고 정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완전히 회복된 건가요?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이식받은 간도 잘 자리 잡고 있고요.
기증자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꼭 전하겠습니다. 정희는 몰래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성우가 진료실에서 나오자 정희와 마주쳤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여기서? 나도 정기 검진 받으러 왔어. 너도? 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커피 한잔 할까? 성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성우는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나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무슨 생각을요? 우리가 왜 헤어지게 됐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사업 망하고 빚만 늘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너만 의지하고 매달렸지.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지.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데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정희는 성우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카페테리아의 소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할 도리는 다 했어요. 성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간 기증까지 해서 당신 목숨을 살렸잖아요. 이제 그걸로 충분해요. 정희야, 지난 7년 동안 저는 혼자 살아왔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게 준비하고 손님들 맞이하고 저녁에 정리하고 그런 일상이 제게는 평화였어요. 성우는 정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면서 그 평화가 깨졌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마음도 복잡해지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우 씨,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것도 이미 지난 일이고요.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정말 기회가 없는 거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저를 위해서요. 정희야, 제발. 성우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피했습니다. 성우 씨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건강도 회복됐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하는 거예요. 정희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건강하게 사세요. 정희야. 성우가 정희를 부르며 일어났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테리아를 나서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선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동네 꽃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작은 화분 하나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예쁘고 키우기 쉬운 걸로요. 꽃집 사장은 작은 선인장 화분을 권했습니다. 이거 어때요?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햇빛만 잘 받으면 잘 자라요.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정희는 선인장 화분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초록색 선인장이 예뻤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선인장을 창가에 놓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정희는 선인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이제 함께할 작은 생명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셨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성우와의 일이 완전히 정리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깔끔하게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우연히 성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이웃이 전해준 말에 따르면 성우가 작은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사람이 벌써 일을 시작했다니 대단하네요. 몸이 회복되니까 의욕도 생긴 모양이에요. 정희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성우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일상은 예전보다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선인장에게 인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가게에서 손님들과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창가에 앉아 선인장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가져왔을 때보다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나처럼 혼자 잘 살고 있구나. 정희는 선인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강하게 살자.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 거야. 정희의 얼굴에는 오래된 한이 풀린 듯 처음으로 자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선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8배 나이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정희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